C.S. 루이스의 명저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오늘은 그 제1장을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특히 신실하신 기독교인 청취자분들, 또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루이스의 통찰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돕고자 마련했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성경과 예수님께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서문, 그리고 제1장 원문 일부, 또 그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제1장에 나타난 그 악마의 유혹 전략, 특히 현대인을 향한 교묘한 접근법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 신앙 여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성찰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서문부터 살짝 짚어주시죠. 네, 루이스는 서문에서 이 편지들의 출처를 일부러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악마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라고 하죠. 아, 그 두 가지 오류요? 네, 하나는 아예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 다른 하나는 반대로 너무 불건전하게 병적으로 과잉 관심을 갖는 것. 둘 다 악마가 딱 좋아할 만한 태도겠나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제를 강조합니다. 악마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라는 것.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편지 내용 자체도 악마의 관점에서 왜곡됐거나 그냥 자기들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악마의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시간 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 제1장으로 들어가 보죠.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조카 워무드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내용인데요. 핵심 전략이 뭔가요? 피하라는 거예요. 논증을 피하라? 왜죠? 뭔가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스크루테이프는 현대인들이 예전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봐요. 어떤 사상을 접할 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먼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어떤 교리를 보아줘? 참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캐캐 묵은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따지게 되어 있지. 이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진리 자체보다 뭔가 그럴듯한 포장지, 예를 들면 이게 실용적인지, 최신 유행인지 이런 피상적인 기준에 더 끌린다는 거예요. 와, 정말 현대인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악마의 가장 좋은 무기는 논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듯하게 들리는 전문 용어, 작언이나 유행어 같은 거라고 말해요. 전문 용어요? 네. 인용을 보면 논증이 아니라 전문 용어가 교회로부터 그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전에 뭔가 있어 보이는 말로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저거 전문가가 쓰는 말이네. 요즘 뜨는 개념이네 하면서요. 참 교묘하네요. 근데 논증을 피하는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이성이 깨어나는 것. 네. 왜냐하면 이성적인 사고는 결국 진리를 탐구하게 만들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경고해요. 논증이라는 행위는 잠자고 있는 환자의 이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야. 무서운 말이네요. 네. 이성이 한번 깨어라면 사람들은 눈앞에 일상 너머에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 진리라든지 선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악마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습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논증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악마는 대신 뭘 주력 무기로 삼는 걸까요? 바로 일상성과 주의 산만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상성과 주의 산만? 네. 인간의 관심을 온통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위 실제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에만 꽉 묶어두려는 전략이죠. 실제의 삶이요. 네.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렇게 지시해요. 너의 임무는 그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두어야 해. 그것이야말로 실제의 삶이라고 믿도록 가르치되 실제가 무슨 뜻인지는 절대 묻지 못하게 하거라. 아주 구체적이죠? 와, 정말 실제가 뭔지 묻지 못하게 하라. 그냥 눈앞의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물의 평범함, 즉 일상성을 계속 주입하라고 강조해요.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한테 주입해야 해. 이 구절도 있죠. 정말이지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어떤 깊은 생각이나 영적인 감각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쉽게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알림 소리 하나에 그냥 휙 하고 묻혀버리는지 생각해 보게 돼요. 네, 정확해요.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성공담이랍시고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주 생생한데요.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읽던 어떤 무신론자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진지한 영적인 생각, 어쩌면 회심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스크루테이프가 논증으로 반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했죠? 아주 교묘하게 그냥 점심시간인데 하는 생각을 슬쩍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아, 배고픔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감각으로 주의를 확 돌려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배고프네 하고 책을 덮고 밖으로 나가죠. 나가니까 막 시끄러운 버스 소리 들리고 신문 파는 소년 외침 소리 들리고 이런 아주 현실적인 풍경을 딱 보여주면서 방금 전까지 했던 그 진지한 생각들을 완전히 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현실적이라 소름 돋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통찰을 덧붙입니다. 익숙한 것이 눈앞에 있는 동안은 사람들은 낯선 것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일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거죠. 결국 악마가 우리에게 주입하려는 진짜 현실이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 그것뿐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가 물리학 같은 진짜 과학은 오히려 기독교를 방어하는 데 쓰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점이에요. 진짜 과학은 위험하다. 왜요? 왜냐하면 그런 진짜 과학이야말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어쩌면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과학, 그러니까 진짜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네 환자를 부추겨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사색하게 만들고 말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다 위험하다고 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환자가 과학에 관심을 보이면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고 그냥 피상적인 수준, 경제학이나 사회학 같은 소위 실제 삶과 관련된 지식에만 머물게 해서 자만심만 키우라고 조언해요. 이런 점들을 쭉 듣고 보니 당신께서 생각하는 진짜 현실은 과연 무엇인지, 매일 마주하는 이 익숙한 현실 너머의 더 깊은 실제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1장을 통해서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는 것을 봤습니다. 정면으로 논쟁을 걸어오기보다는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감각적인 만족에 머물게 하고 또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성을 사용해서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려는 시도 자체를 방해하는 것. 이게 그들의 핵심 목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분주한 일상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 역시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영적인 가치들을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함께 읽기 제2장을 통해서 악마의 또 다른 교묘한 전략,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루이스의 정말 날카로운 통찰을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일상의 평범함이라는 것이 악마가 자신을 감추는 아주 효과적인 위장술이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상 속에서 경이로움이나 감사의 순간을 찾고 그것을 음미하는 행위 자체가 혹시 아주 감적한 영적 방어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고맙습니다.